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입니다.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흉악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공언했습니다.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말 그대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을 뜻하는데요. 사형제가 폐지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혀왔었죠.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무기징역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또 선고할 때부터 가석방 허용 여부까지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은 하지만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교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 이런 데서도 보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제 인권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사후적인 거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지금 상황은 저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방 효과의 문제도 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인 이 피해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 기회 없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게 좀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가석방 제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볼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와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유기수가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다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가석방 여부는 교정시설별 예비심사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야 결정이 됩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발표한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무기수 가석방 인원은 10.5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던 유기수의 가석방 인원은 연평균 149명에 달했는데요. 특히 가석방된 무기수는 2017년부터 두 자릿수로 오르며 2018년에는 40명이 가석방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 사면과 감형까지 합치면 조기 출소한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현행법에 따른 무기수의 가석방 인원이 늘어나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무기수의 가석방 기준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고 무기수가 가석방된 후 보호관찰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자는 건데요. 무기수의 조기 출소가 끊이지 않자 피해 유족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의 그 가능성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두려움에 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경우에 거의 모든 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7개 주의 경우에는 사형제도 병존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유럽 내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현재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했지만 행정상의 문제와 인권 침해 논란으로 다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으로 일원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고심은 깊어지고 있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공감과 우려가 혼재하는 상황인데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상동기 범죄들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정책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